여러분들도 이런 명언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명예, 남의 시선에 묶여 자유를 잃고 있지 않나요? 성취를 이루고도 허전한 이유, 오늘 영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인생을 놀이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죽음마저도 놀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낯선 말은 82세 김영수 어르신이 남긴 깨달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무겁게만 살아오셨던 분이 병상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김영수 어르신은 젊을 적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휴일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임감 강한 가장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김영수 어르신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니 성취와 재산은 어느 정도 남았지만 행복했던 순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웃으며 놀아보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너머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바꼭질하며 넘어지고 모래를 던지고 까르르 웃는 모습. 아무 성과도 남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충만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놀이터에 들어와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구나. 일만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놀라운 건 그날 이후 마음과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면서 놀까? 과거에는 오늘은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하지? 라는 질문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놀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맛을 어떻게 즐길까? 를 생각했고 손주와 있을 때는 오늘은 어떤 놀이로 웃음을 나눌까? 를 궁리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손주와 술래잡기를 하자 병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예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늘 미소가 깃들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더 밝아졌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놀이터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잘 놀았는가, 얼마나 웃음을 남겼는가, 그것이 마지막 순간을 채우는 유산이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전쟁처럼 대합니다. 성취와 결과만 바라보다 보니 과정의 즐거움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처럼 순간을 즐기고 웃음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 논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진지하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지고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곧 놀이입니다. 울며 태어나 웃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 논 인생 아닐까요? 그리고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밥을 먹을 때 진짜로 그 자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걱정에 마음이 빼앗긴 적이 더 많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병원비 걱정, 돈 걱정, 내일 해야 할 일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곤 하니까요. 그런데 한 분의 삶을 보면 순간에 집중하는 지혜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아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밝고 즐겁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잦은 사업 실패로 집안을 돌보기 어려웠고 아이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했습니다. 여행은커녕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아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정아님은 가족과 밥을 먹을 때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밥이 짜나 싱겁나를 따지기보다 눈앞에서 손주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젓가락질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고 저렇게 잘 먹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도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지면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면 옆집에 사는 박모 씨는 늘 달랐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온통 한숨뿐이었습니다. 돈은 언제 모으냐, 병원은 또 언제 가냐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보니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정아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큰 성공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정아님은 작은 순간을 붙잡아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웃는 모습, 남편이 잠시 쉬는 순간, 아침에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는 장면. 그때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이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걱정도 잠시 사라져요. 그 순간은 온전히 내 것이거든요. 이 태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정아님은 참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환경에 사는 이웃보다도 그의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논다는 것은 결코 돈을 많이 쓰고 멀리 여행을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잘 논다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밥을 먹을 땐 밥맛을 즐기고 대화를 나눌 땐 마음을 다해 듣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아님의 말을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고 결국 그게 잘 논 인생이 됩니다. 순간을 붙잡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면 다음은 우리가 늘 착각하는 큰 함정, 바로 성과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승패와 성과가 없는데도 그 순간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 이영호님은 은퇴 후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처음 마음에 든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70이 넘어 무슨 그림을 배워요. 화가가 될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건강이나 챙기세요. 이영호님 스스로도 주저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마음속 깊이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 그림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그는 흰 도화지 앞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은 덜덜 떨렸고 그린 선은 삐뚤빼뚤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 60대 주부들의 그림은 이미 제법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늦은 걸까? 그러나 그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이영호님은 어설프게 그린 풍경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림을 받을까 두려웠는데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도 그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손주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멋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붓을 잡았고 색을 섞는 과정 하나하나에 몰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치매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깜빡깜빡하던 일이 줄어들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조차 놀라며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뭔가를 시작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는 달랐습니다. 잘 그리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보다 색을 바르고 선을 긋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완벽한 결과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즐겼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이영호님은 지금도 하루의 대부분을 그림과 함께 보냅니다. 작품이 전시회에 걸리거나 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실패도 서툼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성과와 결과에 목을 맬 때가 많습니다. 승진을 해야 가치가 있는 삶이라 여기고 남보다 잘해야 의미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이처럼 그리고 이영호님의 그림처럼 과정 속에 몰입할 때 삶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잘 논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놀아야만 하는 이유,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즐겁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치는 완벽한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길 때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진 성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왜 마음은 늘 불안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을 흔듭니다. 66세 김순자님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아파트 2채와 넉넉한 예금을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주는 안정감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고 집에는 CCTV를 달아놓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도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며 집 생각만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정작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삶을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연히 한 모임에서 장자의 글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은 자유가 아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심장을 치는 듯 했습니다. 김순자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의 성이었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에서 부동산 앱을 지웠습니다. 매일같이 시세를 확인하던 습관을 끊고 대신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를 늘 점검하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사람 사이의 믿음이 더 큰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웃음이 늘고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손주에게 과자를 사주면서도 비싸다, 아깝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서로 가진 것을 비교하기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은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 집착을 놓으니 비로소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착각을 합니다. 더 가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욕망과 집착은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가진 게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인생을 잘 논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망을 쫓는 삶은 끝없는 굶주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인생은 놀이가 됩니다. 쓸모와 자유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유능해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64세 박진호 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상사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박진호 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류는 꼼꼼했고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 번 맡기면 반드시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기에 박 과장만 있으면 되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정과 칭찬이 따랐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은 빠르게 따라왔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휴일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밤 11시가 넘어도 상사의 메일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줄어들었고 손주의 첫 돌잔치조차 회사 일 때문에 놓쳤습니다. 아내는 쓸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박진호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유능함이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자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큰 나무는 그늘을 드리우지만 쓸모가 없다고 베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쓸모없음이 자유를 준다. 이 말은 박진호님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는 늘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지만 그 쓸모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은퇴하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일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니 의외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그는 시골의 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잡초가 무성하고 수확도 적었지만 그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지.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늘 긴장하던 어깨가 풀리고 밤마다 시달리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흑장난을 하며 깔깔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쓸모 있음에만 매달렸을 땐 늘 불안했지만 지금은 쓸모없어 보여도 자유롭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이구나. 박진호님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인정하는 쓸모를 좇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즐기고 스스로 의미를 두는 쓸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게 키운 상추 한 단을 이웃과 나누며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쓸모 없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그 쓸모가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논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이 정해준 쓸모에 매달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쓸모를 찾는 순간 비로소 자유롭고 잘 논 인생이 됩니다. 내려놓음으로 기억되는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웃음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기억되지 못한 삶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은 없어도 깊이 기억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85세 한창수 어르신은 평생 사업을 일궈 큰 회사를 세웠습니다.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 날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화환은 가득했지만 정작 빈소를 찾은 이들의 발걸음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만 숙이고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바쁘신 분이었지. 늘 일만 하셨지. 그를 향한 평가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와 명예는 남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기억은 남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살던 83세 오재호 어르신은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큰 재산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늘 가게 앞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고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보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장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세요 하며 외상을 흔쾌히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재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멀리 이사간 이웃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한때 그가 챙겨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힘들 때 미소로 위로해 주셨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문객들은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슈퍼 주인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떠났던 겁니다.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의 끝자리에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의 따뜻함을 남기지 못하면 금세 잊히지만 가진 게 적어도 웃음과 온기를 나눈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한창수 어르신은 삶을 쥐고 놓지 못한 채 일과 성취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지만 정작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재호 어르신은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재산을 쌓는 대신 웃음을 나누고 성취 대신 마음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고 더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남는 건 숫자로 계산되는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새겨진 웃음과 기억입니다. 돈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따뜻한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 기억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잘 논 인생의 마지막 조건 아닐까요? 노년기의 놀이와 해석 바꾸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놀이는 사치일까요? 아니면 삶을 지탱하는 힘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무슨 놀이냐? 이제는 몸도 안 따라주는데. 하지만 실제로 놀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80세 최명자 어르신은 늘 무릎 통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을 좋아해 전국의 명산을 오르던 분이었지만 70이 넘어 무릎이 약해지면서 등산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즐길 수 있는 게 없구나. 남은 인생은 그저 버티는 거구나. 매일 같은 집안일만 반복하며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손자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타보세요. 처음엔 펄쩍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네를 타니? 웃기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손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진짜 재미있어요. 결국 손주의 손에 이끌려 그네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삐걱거리는 쇠줄 소리에 몸이 앞으로 쏠리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몇 번 오르내리.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자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그네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최명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놀 수 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 통증 때문에 등산을 못하는 걸 두고 늘 한탄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걸으니 오히려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구나. 예전에는 못한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다로 해석을 바꾼 겁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로 번졌습니다. 집안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걸 놀이처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책을 읽으며 역할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놀이를 붙이니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최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란 꼭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더군요. 해석만 바꾸면 나이 들어서도 인생은 여전히 놀이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해석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72세 김도연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또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아냈습니다. 본인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뒤 빈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도연님의 마음을 덮친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말고 나 자신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거울을 보며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모습은 사라지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흔적만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고 스스로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에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TV나 SNS에서 마주하는 동년배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니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집어든 책 속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 문장은 가슴을 찌르는 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김도연님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잘 버텨왔어. 이제부터라도 너를 위해 살아주겠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낯설었던 얼굴이 점차 친근하게 다가왔고 미소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말도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칠하는 순간 그는 세상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전시회에 그림을 내걸었을 때 자식들이 와서 엄마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김도연님은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꺼리던 분이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에게도 활짝 웃으며 다가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 세상도 나를 존중해 주더군요. 우리는 흔히 남을 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메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자신에게 애정을 건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한 사랑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오늘 함께한 8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그 안에서 웃음과 자유를 찾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꼭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울며 태어나지만 웃으며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논 인생입니다.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 삶에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